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호상입니다. 다들 잘 계시죠? 오프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든 생각해도 제가 하는 거는 다 식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우와! 안녕 얘들아. 내 영상에도 내가 안 나오는데 현세변에 내가 나오는구나. 나 요새 학교 새 걸로 다녀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우리 나중에 계약하고 만나. 오늘은 사회계약론의 3대 유명인들과 그들을 비교하는 수업에 대해서 아주 정호상 선생님께서 재밌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듣고 심영국도 열심히 듣고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 네, 이 말과 함께 유기선 선생님은 다시 이제 바쁜 일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 혹시 반가우시면은 유기선 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요, 쌤 반가워요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열공해!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어가서요, 오늘 수업은요, 현대 사회계약론에서 배웠던 세 명의 사상가들을요, 한번 짧게 빠르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거예요. 혹시 가장 큰 이유는요, 뭐 홉스, 로크, 루소가 말 그대로 나눠지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NG가 나버리는 순간 유기선 선생님의 이 헌신적인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홉스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로크 나눠서 찍고 루소 찍어가지고 세 명을 다 끝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대장 우리 토마스 홉스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출생지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라고 다 적혀져 있었죠. 뭐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원초적인 자연 상태부터 볼 겁니다. 제 말이 좀 이렇게 잘 안 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옛날에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 유튜브 한 다음에 자막을 켜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번역이 너무 이상하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문제인 건가, 내가 문제인 것인가 해서 여차하면 이번 겨울방학에는 좀 단어 교정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다시 이 홉스의 원초적 자연 상태의 결론은 저희가 전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 전쟁 상태로 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쟁 상태로 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치, 뭐 약육강식, 이겠죠, 약육강식. 근데 이 약육강식으로 가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에 따라서 행동한다?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흔히 이제 이 욕구는 크게 뭘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뭐 추구하거나 혹은 혐오하거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은 그 주로 전쟁 상태로 가게 되는 감정이 세 가지가 막 경쟁, 불신, 명예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쟁과 불신과 명예욕에다가 욕구와 추구가 말미암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은 결국 싸우게 되고 그것이 곧 전쟁 상태로 이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죠? 문제점? 바로 자기 보존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 전쟁 자연 상태의 결론은 인간의 삶은 비참하고 뭐 짧고 불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자기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다? 이때 살고 싶다에 대한 살고 싶다. 그리고 플러스 제가 학습지에는 적어 놓지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나요? 나는 평화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감정에다가, 이 감정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이성을 써가지고요, 발견한 것이 뭐다?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종류에 대해서는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다? 평화를 추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쓰지 말아라. 포기해라. 그 다음에 약속 지켜라 등의 18가지 정도의 이제 막 있다고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큰 맥락에서 살기 위해서 이성을 써서 자연법을 발견하게 된다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다시 이 뭐냐 이 자연법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왜냐? 이 자연법은요 누구한테 맡기냐? 양심한테 맡겨요. 도덕적인 마음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벌이 없는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행되는 것이 이제 사회 계약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뭐 만인이 이제 만인한테 가지고 있는 조금 뭐 부가적인 설명한다면 자연권을 전면 양도해가지고 그래서 뭘 만들어주니까 리바이어블을 만든다. 리바이어블 주권자를 수립하는 계약이 곧 사회계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권자를 통해서 주권자는 자기 보존을 실현해 주는데 뭘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처벌에 대한 공포를 준다는 거지. 뭐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 어떤 거냐면은 뭐 여기서도 이제 뭐 자기 보존의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던가 그 다음에 이기성이 오직 이기성에 대한 집합된 자연법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기주의는 오직 이기주의로만 극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면은 나도 이기적으로만 행동해야지만 사회에서 발생하는 혼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은 앞으로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행동할 테고 그러면 사회의 미덕은 없어질 테고 그건 고민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학습지엔 적지 않았지만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처벌에 대한 공포.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꼭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할까? 라는 물음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여기 원래 로크랑 무소 다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뭔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집중은 조금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막 생활기록부를 뭐 구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나 혼자 있다 보니까 구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반면에 다른 제가 지금 그런 점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가장 극도의 효율성을 줄 수 있는 데는 기숙학원에서 산골짜기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있는 뭐 N수생이나 대수생들이 되겠지.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나중에 지금이야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랑 혹은 여러분들도 그런 압박감이 있지만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취직을 할 때 그런 것을 압박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 공부 안 할 거냐고. 그러니까 홉스의 논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들면서 뭐 그럴듯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은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웃겨.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행동해. 배고프면은 먹어요.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누가 혼내? 아니잖아. 내가 뭐 음악을 듣고 싶으면 들어요. 음악 안 들으면 누가 혼내? 아니잖아. 근데 신기하게
공부는 누가 안 한다고 한다면 안 하면 너 혼나? 라고 했을 때만 뭔가 내가 좀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에서 행하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 홉스의 논리고 뭐 여기에서는 뭐 홉스의 논리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홉스는 이 자연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진짜 중요하고 자연 상태로 넘어가서는 거의 리바이어드한테 전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빼고는 지금 시대에서 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리바이어드의 전권을 가진다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내가 너무 비판적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혹시 나중에 권위주의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랑 연결시켜서 뭐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른 좋은 이론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학원 강사들이 홉스의 저항권에 대해서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원칙적으로 홉스는 저항권에 대해서 명시를 하진 않았는데 그 저항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원문을 제가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제가 달아놨다는 것은 이것을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항권을 부정했다와 같은 문제들은요 나와버리는 순간 오류가 되고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니까 저희는 수능이나 모평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들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몇몇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생활과 윤리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규칙공리주의랑 행위공리주의 하면서 고정공리주의를 행위공리주의자로 분류했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다 구라예요. 구라니까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오직 원문에만 충실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자유의 개념은 규제 밖에서 행위의 자유인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법은 지켜라 라는 의미니까 공화주의적인 자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요소도 들어갔고 홉스는 그걸 다시 삐딱하게 해석을 해서 규제 밖에서 행위의 자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의의는 사회계약론 시초도 있고요 인간중심주의도 있고요 현실주의의 거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한스 모겐소가 되겠죠. 모겐소 내가 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홉스는 이쯤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로크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